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남 경선이 있었죠. 오늘 영남에서 90%대가 나왔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이런 거 다 봤지만 처음 봤어요. 어, 처음 봤어요. 압도적으로. 근데 예상이 됐죠.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늘 90.81, 그 다음에 김경수가 자기 텃밭이거든요. PK가 자기 텃밭인데 5.93, 김동연은 3.26. 그래서 누적 이재명 당대표님 89.56,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5.17. 뭐 이렇게 돼갖고 뭐, 폭, 뭐 사실상 여러분들 경선 끝났어요. 이미 경선은 끝났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확정됐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두 가지 관전 포인트, 민주당의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과연 다음 주에 있을 호남과 수도권 이쪽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누적 득표율 90%를 넘을 것인가. 저는 그거를 봅니다. 딴 거 없이 누적 집계에서 이재명 당대, 왜 그러냐면 호남, 그 다음에 수도권 이쪽이 가장 민주당이 강세잖아요. 인구도 수도권이 2,500만 유권자가 몰려 있고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합쳐서 누적으로 90% 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관심이고, 안 나와도 별 뭐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 끝났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경선은 끝났고,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오늘 제가 토론이나 정견 발표 이거를 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아니, 세 명이 다 매너가 좋더라고. 막 여러분들이 막 비판하고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좀 유심히 뜯어봤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은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려고 얘기하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팀을 강조하는 거, 김동연 지사도 매너가 나쁘지 않던데? 나 의외로 여러분들이 막 김동연 욕하고 김경수 욕하길래 쟤네들 왜 이렇게 뭐 매너 나쁜 짓 했나 그래서 오늘 다시 봤거든요. 김동연 지사도 이재명 당대표님 내란 중식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김경수 지사님 단식 투쟁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매너가 너무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은 준비된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그 느낌을 줬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원팀을 강조했고, 제가 여러분들 왜 그 현장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이야 경선 과정이니까 저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의 지지자 여러분들이, 뭐 나야 좀 정치 분석가고 좀 크게 보는 사람이니까 박수는 앞에서 쳐주고 뒤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그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김경수 연설하는데 이재명 외치고 그런 건 좀 매너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열되는 선거면 그럴 수 있어요. 대세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원사이드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망고 풍파를 겪고 진짜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뭐 좀 듣기 싫은 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경쟁 관계이지만, 다음 주 이제 민주당 이제 모든 경선이 딱 끝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가운데 서고 오른쪽에 김경수, 왼쪽에 김동연이 서갖고 같이 손을 들고 앞으로 선거운동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경쟁, 근데 사실 지금 경쟁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팀이 돼갖고 김경수도 선대본에 들어오고 김동연은 선대본에 못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지사직을 해야 되니까.
김경수는 이제 백수니까 김경수는 들어왔고 선대본에서 경남 김두관이가 지금 불참하는 바람에 사실상 김두관이가 이번에 경남 그쪽에서 선거운동을 할지 안 할지 미지수잖아. 그래서 당연히 김경수라도 열심히 띄워줘야 돼.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경남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두 거물 정치인은 김경수와 김두관인데, 김두관이가 이번에 경선에 불만을 품고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대선에서는 어떻게 할지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에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해줄 사람은 김경수 지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차피 우리가 같이 이제는 김경수 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 이번은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이재명만이 다 이렇게 연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이야 이르지만 이제 막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로 정해지면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그 지역구의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이나 전부 이번에는 이재명을 뽑아주십시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에 무슨 수박을 편드니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지 단 한 표라도 더 받아갖고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승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 내란 세력들을 단죄를 하려면 강력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60% 이상 넘기는 그런 득표율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싶고 성공한 대통령을 바라면 대통령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후보들한테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제발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안 그러는 거 알아요.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아니 나는 그게 좀 민망해요. 이재명 오면 와 하고 김경수 지나가면 수박 막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마. 김경수 지나오면 박수 쳐주고 왜 그러면 김경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경남에서 그 어떻게 보면 불리한 지역에서 경남 도지사까지 당선된 사람이잖아. 그건 분명히 득표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김동연 지나간다고 우 수박 막 이거 진짜 이런 짓은 좀 하지 맙시다. 그쵸? 이건 좀 민망하고 왜 다 민주당 사람들이잖아. 김경수나 김동연이 이번에 안 나왔으면 뭐 어떨 뻔했어. 이재명 당대표 추대론 정말 그 민주당 뭐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나와 줌으로써 민주당이 매일 그래도 이재명 몇 프로 얻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힘당 경선에 가릴 뻔했던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그래도 김동연, 김경수가 나와줘서 물론 조연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면 아 씨발 갈 때마다 이 90%씩 나오는데 나 여기 왜 있지?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지지율이 여기에서 내가 좀 불리하지만 저쪽 가면 역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동하면 할수록 89%, 90%막 그러면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막 이런 자괴감이 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자리에 왜 존재하는가? 막 이런 현타 오고 옆에서 막 총 유권자 수 6만 표 중에 득표율 이재명 5만 7천 표. 그럼 너무 허탈한 게 이재명 당대표님이 기호가 3번이라도 되면 안 그래? 이재명 당대표님이 기호가 3번이라도 되면 맨 뒤에 이재명이 몇 표 얻는지 기대.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3번이면 첫 번째 주자가 만약에 김경수가 1번이면 기호 1번 김경수 총 득표수 뭐 6만 표 득표율 뭐 5% 뭐 4,600표 이렇게 그러면 2번이 좀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1번이 이재명이야. 총 유권자 수 6만 명. 이재명 득표율 5만 3천 표 이래버리면 나머지 두 명이 야 우리한테는 7천 표밖에 안 남은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쵸? 난 그게 좀 너무 허탈할 것 같아. 1번이 이재명이다 보니까 총 득표수 6만 표 중에서 혼자 5만 3천 표로 갖고 가니까 2번
2번 3번은 야 너랑 나랑 나눠 먹어야 7,000표네 이게 되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기호도 1번이야. 그러니까 그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 갖고 둘이 나눠 먹더만. 이재명 당대표님 90, 김경수 지사님이랑 김동연 지사님이랑 둘이 합쳐서 10%를 둘이 나눠 먹고 이쪽에다가 90% 몰아주고. 제 말 맞죠? 제가 딱 보니까 100% 중에 90%는 이쪽에 가져가고 나머지 10% 둘이 박 터지게 2등 싸움 하더만. 하여튼 여러분들 민주당의 대선은 보니까 다행히 출혈 없는 선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예, 선거가 과열되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선거가 과열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상대가 한 명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슷한 상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뭐 김동연이나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100명 중에 90명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나머지 10명 갖고 너 다섯 네가 6이냐 내가 4이냐 이거 싸움하고 있는데 였다가 이재명 비토하고 그랬다가는 그 10명 중 10도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보니까 뭐 사람들 중에는 좀 뭐 시시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대선 과정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대선이기 때문에 빨리 확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으로 결정됐어요. 오늘 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벌써 90%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 100% 표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 물론 유권 남은 표가 많지만 이미 누가 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그 확고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쪽은 어때요? 뒤숭숭하잖아. 저쪽은 엄청난 뒤숭숭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방송 내용에 맞는 채팅을 좀 해요. 그 이간질 시키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랄까요? 그러면 홍준표를 바랄까? 그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그거 민주당 지지자 맞아? 아유 민주당 지지자 맞냐고? 적당히 좀 해. 하여튼 이번 대선은 어차피 끝나면 다 같이 이제 비명 친명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민주당 대통령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뛰는 거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사실 끝났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그러니까 나머지 난 중간에 사퇴하는 사람이 없겠죠. 완주해 갖고 그러니까 박수를 좀 많이 쳐주세요. 현장에서 김동연 투표는 이재명한테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지나가면 응원도 해주고 김경수 지사 지나가면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좀 아름다운 선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뭐 경선의 컨벤션 효과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전혀 필요 없어요. 지금 빨리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선거 먼저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나머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재미는 솔직히 국힘당 선거가 좀 재밌어요. 제가 오늘 국힘당 선거도 좀 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세게 안 붙던데? 나는 막 세게 막 붙을 것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게 안 붙던데? 아니 생각보다 세게 안 붙었어. 나는 뭐 막 진짜 막 세게 붙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세게 안 붙더라고. 특히 오늘 뭐 키높이 구두 신냐, 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은 왜 입냐 이거 얘기했다가 좀 민망하더라고. 이거 자기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뭐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더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유치하다. 청년의 꿈에서 꼭 질문해달라 그랬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를 신냐. 근데 생각보다 막 세게 붙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근데 저건 있었어요. 구도가 여러분들이 보셔도 오히려 이철우가 세게 나가더라고. 딱 보니까 이철우가 오히려 한동훈을 더 세게 공격하더라고. 생각보다 나경원이가 세게 공격할 줄 알았는데 이철우가 더 계속 내란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이철우는 지방선거를 뛰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경원이도 대놓고 사퇴할 마음 없냐, 그쵸? 사퇴할 마음 없냐,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돌멩이 그만. 돌멩이가 뭔데, 어떤 새끼야, 응? 국힘당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응? 보수 통합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 없냐? 한동훈에게 이거는 대선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더라고. 대놓고. 대놓고 완전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보수 통합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거고,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나경원이는 이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나경원이는 이번에 다음 당권을 노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쵸? 나경원이는 다음 당권 또는 서울시장. 왜 그러냐면 당권을 노리려 그러면 윤석열 극우 지지층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극우들의 표를 지가 얻으려고.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선거판을 좀 읽잖아요. 저는 김문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상현상이 벌어지는 게,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다들 김문수가 1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또 누구죠?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한 명 누구죠? 나시안 지용씨. 아니 안철수가 떨어지는데, 아니야, 오히려 김문수가 4등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김문수가 4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보니까 나경원이랑 안철수의 싸움이다, 4등 싸움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흘러가는 거 보니까 김문수 대 안철수 싸움 같아요. 4등 싸움이. 왜 그러냐면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극우들에게 지지율 1위가 무슨 김문수로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격하게 지금 김문수 지지가 줄어들었어요. 김문수 지지가 어디서 왔냐면 뭐 DC 인사이드나 여기 윤석열 지지 그 팬카페 이런 데서 극우들 지지에 막 있었는데, 요즘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 김문수에 대한 비토론, 김문수 비토론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김문수를 왜 저쪽에서 친윤 극성 극우 지지자들이 왜 김문수를 버리나 했더니, 윤석열이가요, 김문수 대망론을 어떻게 보면 후계자 같이 띄워놨잖아, 탄핵 반대 과정에서. 근데 윤석열이가 퇴거할 때 김문수는 올 줄 알았대. 근데 김문수가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 그래서 되게 경로를 하셨다, 괘씸하다고.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아무 지지율도 없고 영향력도 없던 김문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통해서 정광훈과 극우들에 의해서 갑자기 떠오른 스타인데, 저 정도 갑자기 당내에서 입지를 하고 자기 지지세를 다 김문수한테 줬는데,
자기 퇴거할 때 적어도 김문수는 나와줄 줄 알았는데 김문수는 안 나오고 요즘 여기저기 토론이나 방송 출연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엎드렸어요. 자기가 엎드렸어요. 난 누워버렸어요. 개헌 반대하죠. 막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김문수가 그럴 줄 몰랐는데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된다. 개헌은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김문수가 대선 출정식 하면서 그 그러니까 의원들 뒤에 세우고 그 어떤 뭐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이유가 의원들이 아직 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친윤 그룹에서 사인이 갔나 봐. 김문수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사인이 있어 그게 취소가 된다서 지금 나경원 기존에 김문수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거 나경원 캠프로 몰려 있대요. 대거 나경원 캠프로 몰려서 내가 가만 보니까 뭐 1, 2등은 홍준표랑 그 한동훈이가 다툴 것 같고 그 나경원이가 3등 할 것 같고 김문수가 안철수냐 김문수냐 4등 싸움을 할 것 같은데 김문수가 4등 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 좀 일리가 있죠. 뭔가 김문수가 존재감도 없고 김문수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덕수인지 한덕수인지 누가 나와도 국힘당 경선이 끝나면 밖에서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선 힘 빠진다는 소리도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한 기류가 좀 포착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분노하는 영상이 좀 있었는데 오늘 토론 중에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갔지만 이철우가 막말을 했어요. 어떤 막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선이 효석이 사건, 강우병 사건, 사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반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뒤질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 뒤에 강우병 걸린 사람 봤습니까? 사드 제가 직접 했는데 직접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멀쩡한 사람이 저한테 그냥 쌍욕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 바뀝니다. 사상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에서 탄핵에 들어간 것도 사상전이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란이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란 속에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서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탄핵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최대한 그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효선이 위선이의 죽음이 반미 시위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선이 효석이 사건, 강우병 사건, 사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반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얘는 혼나야 돼요. 미선이 효선이는요 학교에 갔다가 하교하다가 장갑차에 깔려 죽은 아이들이에요. 뭔 저 효선이 미선이가 반미 시위에 나가다가 마치 얼마나 잔인하게 그 탱크에 여러분들 그 깔려서 아이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쟤네들이 무슨 학교 하교하다가 진짜 저 인간도 아니에요 저거. 그냥 집에 가다가 미군 탱크 같은 장갑차에 깔려갖고 형체를 알아볼 저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저거 정말 저거 무슨 효선이 미선이가 반미 시위를 하다 그래요. 그쵸? 막말이에요 저거. 제가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저희가 이철우나 저 공개 질의를 내일 저희가 전화를 해서 할 것이고 저 기사로 저희가 반드시 저거는 저희가 비판을 하고 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떤 망언을 하냐면 이철우가 저 인간이 저는 오늘 이 얘기 듣고 나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경북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비판을 해줬거든요. 산불 났잖아요.
거의 리조트랑 골프장 짓는다고 제가 욕 엄청나게 했잖아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불이 나서 돈도 안 되는 산이 돈도 안 된대요. 돈도 안 되는 산 깎아서 리조트랑 관광지 골프장 짓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 무식한 새끼예요. 저건 산의 가치는요 259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가 공급되고, 응? 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그 뭐죠? 산사태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 산을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응? 나 저거 진짜 저런 게 도지사니, 저게 사람인가? 응? 진짜 여러분들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살림의 공익적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에 달한대요. 1년에 우리가 산에게 얻는 공익적 가치가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국민 1인당. 저런 인간이 너는 무슨 산수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산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깎아야 된대요. 응? 진짜 국가 대개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림 녹화로 너무 산이 우거졌대요. 산은 돈이 안 된다. 산림 녹화 사업으로 산이 너무 우거져서 산은 돈이 안 된다. 경북 울진에 산불이 난 것을 보고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대. 지금 거기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고 피해자 사람들이 죽었는데 산불 난 거를 보고 대전환을 생각했대. 낮은 산을 다 깎아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저게 인간이야? 와. 심지어 옛날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인가 거기 나가서 파괴의 미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공익적 가치나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한심합니다. 저런 인간이 대선 후보예요. 수준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국힘당의 대선 후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일단은 3대1 싸움이었죠. 홍준표는 굳이 자기 입으로 뭐 탄핵 찬성이다. 홍준표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편. 그렇죠. 제가 보니까 홍준표는 결선을 대비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한번 붙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홍준표한테 한동훈이가 탄핵 그때 뭐 당대표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 탄핵을 찬성했을 거냐 반대를 했을 거니까 저 대구시장이었는데요. 엉뚱한 능구렁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홍준표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에 대해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제대로 된 확실한 대답을 안 하고, 나경원은 그들의 표가 필요해서 일단은 이번 그 경선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경원은 한동훈을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어차피 이철우는 이번 대선과 상관없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에게 더 세게 공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고요. 홍준표가 그리고 한동훈이는 오히려 자기 입으로 탄핵 찬성한 유일한 당대표고 이재명을 꺾을 유일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떠드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3대1의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뭐 치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동훈이가 방어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치열하거나 그럴 거는데 제가 보면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 탄핵 반대파 3인 한동훈과 공박을 했는데 뭐 별로 유치했어요.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힘당 경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의힘은 21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2차 결선, 그러니까 22일 날 4명을 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4명 중에서 이제 2명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5월 3일 날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나경원이 발언 중에 이런 거, 쟤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구나, 쟤는 그 다음 당대표를 노리고 나왔구나, 그 생각 왜 했는지 뭐냐면 체제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치? 제가 얼마 전에 구구들이 준동을 하면서 갑자기 아스팔트에서 이념 대결로 끌고 가는 양상이 있다. 이거는 구구들 프레임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구구들이 바라는 게 종북 좌파 척결,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체제전쟁을 끌어들이더라고요. 체제전쟁이라는 건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요 체제전쟁 을 뜬금없이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나경원이가 지금은 체제전쟁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들 나 찍어줘, 김문수가 아니고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안철수가 당권만 노리는 나경원 당을 떠나라. 지금 4위 후보들끼리 충돌을 했어요. 왜냐면 나경원이가 김문수 표를 흡수한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조바심난 안철수가 지금 나경원에게 정광훈 당으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여기저기 뉴스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국힘당 이제 심층 분석 제대로 된 거. 여러분들 국힘당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윤석열과 선긋기는커녕 윤석열이 계속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계속 윤석열이가 떠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탄핵의 바다에 전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명확히 대선 후보들이 탄핵은 왜냐면 헌재에서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국힘당 대선 후보들 같으면 이미 윤석열과 선긋기라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경선을 펼쳤어야 되는데 이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이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용히 짜져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제 대선의 경선에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힘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홍준표가 보이던가 나경원이 보이던가 한동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더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 효과는 오히려 없고 오히려 내란 정당 심판론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조기 대선은 한 달 10일 정도 남았죠. 다음 사전 투표해야 되니까. 근데 국힘당이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자기 나름 경선 토론도 하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뭔가 뒤숭숭해요. 그 이유가 뭐냐? 느닷없는 한덕수 차출론.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죠. 느닷없이 한덕수 착출론이 나오면서 국힘당 경선이 완전 바보 경선이 돼버렸어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한덕수 차출론이 언제 나왔나 가만 생각해 보시죠. 4월 초입니다. 응? 윤석열이 파면, 응? 윤석열이 4월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할 때 발빠르게 4월 4일날 윤석열 딱 파면이 되자마자 갑자기 한덕수 차출론이 떠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왜 이상하다 그랬냐면 윤석열이가 탄핵 파면이 됐는데 가만 여야 합의를 하갖고 오라 그러고 저에게는 그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빼다가 갑자기 마은혁을 임명을 하고 느닷없이 윤석열의 오랜 친구인 이완규와 함상훈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해요.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김건희의 작품이잖아.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한덕수가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국회목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았던 놈이 느닷없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2명을
임명을 한 것은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정치 분석을 해줬지만 조기 대선 이후의 큰 그림을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그려서 사실상 의석수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탄핵 또는 권한 정지를 시킬 수 없으니까 헌재를 이용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사실상 헌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미리 예비 음모를 꾸린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덕수 스타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는 꼴이 어떻게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가 임명을 하냐. 이거는 누구의 오다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거는 김건희랑 윤석열이었다. 그럼 왜 한덕수는 김건희랑 윤석열에게 저렇게 약점을 잡혔냐. 윤석열 말 한마디에 내란 대행이 확실한 확증범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형사법정에서 그 당시 제가 국무총리를 불러갖고 제가 이거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더니 국무총리도 그 대통령 뜻이라면 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큰 만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얘기해보면 쟤 좆되는 거거든. 그치? 윤석열이가 자기는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물었다. 근데 대통령 의중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쪽은 한덕수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에 저는 한덕수는 거의 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여러분들 한덕수 차출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신박한 심층 분석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국힘당 경선에는 한덕수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 경선에 참여 안 했다라는 것은 국힘당 후보와 나중에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은 한덕수를 이용해서 국힘당 경선에 왜 개입을 하려고 했을까? 윤석열, 김건희는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형사 재판에서 살 길은 정치 보복 프레임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내란 외환죄의 형사 재판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그나마 국민적 동정을 얻고 살아남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란을 전 정권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전 정권을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스피커가 필요한 거야. 당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대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윤석열 탈당하라, 윤석열 계엄 잘못됐다라는 게 점점점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 될 건데 그게 두려운 거지. 앞으로 윤석열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내란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꿔야만 자기가 그나마 어떤 정치적 판결에 의해서 사형 또는 사형은 면할 수 있는데 이런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이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저기서 자기랑 선긋기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 어떤 놈도 믿을 수가 없다가 된 거지. 그래서 저는 한덕수를 착출로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더 분석의 일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 내일부터 어떻게 또 평론가들이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이가 한덕수 대망론 또는 한덕수 차출론을 띄운 것은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한덕수에게 넘겨주려는 음모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선을 패배하게 되면 친윤 세력도 다 물러나야 되고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도 패장이기 때문에 다 당권을 못 잡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이고 정치권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덕수를 친윤 세력들이 물어갖고 당대표를 만들면 친윤이 당권을 잡았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 그걸 이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서.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들은
한덕수와 윤석열 거기 뭐 밖에서 뭐 대선 후보를 지원할 것이다. 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홍준표나 한동훈이가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가 됐어요. 뭐가 아쉽다고 한덕수랑 응? 비정상적으로 밖에서 뽑힌 사람이랑 뭐하러 경선을 하겠냐고. 민주당의 국힘당의 정상적인 통로로 국힘당에서 정상적인 통로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뭐하러 한덕수랑 경선을 치러주겠냐고. 또 한덕수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국힘당 경선 후보와 단일화를 뭐 원포인트로 선거를 한다. 원샷 경선으로 한다. 떨어지면 개망신이잖아. 응? 떨어지면 개망신이잖아. 응? 한덕수가 국힘당 후보로 나온다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경선에 응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 저는 여러 가지 한덕수 국힘당의 윤석열 김건희가 한덕수 카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한덕수는 지금 오로지 저기를 가고 싶어 한대요. 지금 한덕수가 여러분들 계속 관세 협상한다 그러면서 주접 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기저기서 이제 분석들을 다 했잖아요.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어설프게 해놔야만 이재명 당대표 정권이 들어오면 이미 전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가 기업들 문제가 돼버리면 어떤 분이 분석 잘했더라고. 삼성에서 데리고 가든지 현대에서 데리고 가든지 저 협상 주도를 한덕수가 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2대2 통상협의가 부르는 게 돈이 될 것이다. 제가 보면 벌써부터 한덕수에게 기업들이 줄 서서 현대는 좀 빼주게 해라, 삼성은 좀 예외 조항으로 좀 두게 해줘라,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굳이 한덕수 네가 뭔데 지금 미국 정부랑 네가 권한도 없는 새끼가 네가 가갖고 이 중요한 재무장관 통상회의를 왜 네가 하냐고. 고율 관세 이거 근데 너무나 웃긴 게 뭐인 줄 아세요?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역 전쟁이죠. 말은 협의지만 우리가 이거는 총만 안 들었지 미국 대 우리나라가 관세 전쟁을 하는 거죠. 무역 전쟁이죠. 전쟁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통상 협상 앞두고 저는 미국에 맞서지 않겠습니다. 벌써 항복을 선언했어요. 이런 자가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 맞서지 않겠대. 그러면 미국은 요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나라에게 요구를 하겠죠. 응? 이것도 나중에 또 권한쟁의 심판이라 이런 거 해갖고 근데 이게 미국이 끼어 있어서 이게 미국이 참 얍삽한 것 같아.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맹국가라고 생각하면 떡수한 너는 자격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제명리와 확실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빈집털이 하는 거야 지금. 이 도란프 쪽이 저쪽은 지금 더 빈집이다. 빈집이니까 저글링을 보내갖고 커맨더만 부시고 오자 이거죠.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그렇죠? 빈집이니까 좀 있으면 이재명이라는 벙커가 생기거든. 벙커로 딱 무장 막아버리면 얘네가 이제 뚫고 들어오기가 힘들거든. 근데 한덕수가 지금 집을 비워놨잖아요. 지금 하여튼 나쁜 놈들이에요. 24일 5일께 협의가 열릴 것이래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누가 가냐면 최상목이랑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는데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는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뭐 나오냐 안 나오냐에 아무 오늘 그 제가 방송 주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한덕수가 여러분들 대망론이라 이건 언론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이고요. 대망론이 나올라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어야 되고 지지율이 좀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한덕수를 관심이라도 있냐고요. 어? 그쵸? 어떻게든지 한덕수를 띄워서 지금 정광훈이 같이 너네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랑 선긋기 하면 깽판 칠 거야? 지금 그거잖아. 정광훈이가 지금 대놓고 협박하잖아 국힘당. 응? 다 그 국힘당 니네가 키워놓은 업보야. 응? 정광훈 누가 키웠어? 니네가 키운 거야. 응? 정치권 결국은 국힘당이 윤석열이나 국힘당이 그들이랑 선긋지 않은 결과가 정광훈 대선 출마한다 그러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다 그러고 저러잖아. 어? 국힘당 후보 누가 나와도 다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니들 업보야. 어? 얼마나 이 인간이 얼마나 얍삽한데 이렇게 하면 국힘당 후보들 중에서 이제 윤석열 심판론 여러분들 재밌는 역설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정광훈이가 저렇게 윤석열을 잊지마 하면 정광훈이가 난리치고 윤석열이가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윤석열 심판론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어떻게든지 홍준표는 이번 대선은 홍준표다 그 이재명의 선거입니다. 이재명의 정부인가 홍준표의 정부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누가 봐도 윤석열 심판론이거든. 응?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해도 밖에서는 정광훈이 대선 출마한다고 난리치지. 윤석열이 한덕수 띄워갖고 뒤에서 뭐 빅텐트냐. 야 텐트 기둥이라도 좀 세우고 텐트 쳤다 그래. 어? 어디 칠 데도 없으면서 무슨 빅 텐트고 빈 텐트고 텐트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건 빈 텐트도 아닙니다. 텐트도 기둥도 못 세워놓고 무슨 빅 텐트론이야. 어? 말 같지도 않은. 응? 하여튼 너무 유리해요. 나는 정광훈 대선 출마한다 그랬을 때 브라보 역시 미스터 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이제 살다 정광훈이 근데 뭐 대선 출마하고 공약 봐. 헌재를 없애겠습니다. 공수처를 없애겠습니다. 대박이지. 헌재 없애고 공수처 없애고 중앙선관위 없애고 투표를 교회에서 해? 투표를 앞으로 교회에서 하려고? 이게 뭐 이런 게 나와갖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는 정상적이면 한덕수는 못 나올 텐데 나올 마음도 없을 텐데 윤석열이가 나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어 나와갖고 근데 홍준표가 뭐 밖에서 뭐 한덕수가 기다린다고 응해줄 일도 없죠. 할 일이 없잖아.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문수 지지가 확실히 이상해졌어요. DC 갤러리나 이런 데 보면요. 친윤 극우들 친윤 성향의 그 커뮤니티에 김문수를 까기 시작하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났고 나경원을 오히려 지지하는 흐름이 분명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나경원 캠프에 친윤 인사들도 들어가고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김문수가 찍혔다. 여러분들 4월 초에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 윤석열 파면 직전에 김건희가 이랬대. 취재를 해봤더니 자기는 한동훈만 아니면 누가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응? 한동훈만 아니면 누구든지 괜찮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한덕수, 정광훈 얘네들이 지금 왜 나오냐면요. 한동훈이가 대선 경선 1등을 할 경우에는 얘네 정광훈 완주할 것이고 한덕수도 외부에서 한동훈이를 흔들 거예요. 한동훈 방지하려고 한덕수는 나온 것이고 결국은 그 이후에 당권을 노리려고. 진짜 여러분들 김건희가 한동훈 씨의
너 씨발 새끼 너 왜 나와? 너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이거거든. 진짜 죽이려고 그랬잖아.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이가 갈리면 당대표 선거할 때 자폭을 했잖아. 자기 문자를 까고. 이번에도 체포 명단에 한동훈 죽이라고 해놨잖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 방지 혹시나 해갖고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도 되지만 한동훈이 돼갖고 내란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란의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얼마나 얄미워. 한동훈 새끼 사면 안 해줄 거 뻔한데 저놈이 어떤 놈인지 김건희랑 윤석열이가 제일 잘 아는데 그쵸? 제일 얄밉잖아.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정권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아직도 김건희는 무조건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나경원이는 이번 대선에 나올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그 관저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출마하고 네가 한동훈이만 떨어뜨리면 다음 당대표는 국상이 네가 내가 좀 밀어줄게. 국상이 네가 당권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때? 이지랄을 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그러면 차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차기 당대표에 또 나올 것이냐.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면 한동훈이가 정치를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동훈이가 내년 서울시장 노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혼자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진짜로 오세훈이는 사실 내년에 국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가망성이 많잖아요. 한동훈이가 강남표를 집중으로 해갖고 수도권에 서울에서 서울시장 도전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신자 프레임을 반드시 극복을 하고 이번에 탄핵 찬성이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서울시장 나오려는 웜이겁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김민석이 있잖아요. 김민석 있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선 끝나면 한동훈이가 분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 경선 끝나고 한동훈이 안 되면 친한계가 분당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저는 왜 한동훈은 절대 국힘당에서 안 나갑니다. 이유는 지금 친한계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의석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출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당권을 친윤계가 잡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분당한다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은 대부분 비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승인을 줄 리가 없어요. 현직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배현진이나 몇 명, 박정훈 이런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열 몇 명 중에서 대부분 다 비례 후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면 분당은 쉽지가 않을 거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계속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흔들면 흔들수록 너무너무 땡큐죠. 그 다음에 내일 드디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법정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이 처음 공개가 되는데 저는 일단은 검찰이 내일 저는 재판 지기현 판사는 포기를 했고 검찰이 이런 불합리적인 공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윤석열을 감옥에 넣을 마음이 없는 거죠. 저딴 식으로 판사가 촬영도 못하게 하고 특혜를 주고 그러면 당연히 검사 측에서 공소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일 윤석열 모습은 재판장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들어보니까 현재 1심 재판부가요, 올해 안에 윤석열 2심 재판을 끝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1심을 끝내겠다, 이 내란 사건의 1심을 끝내겠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내란 특검에 포함되지 않는 외환죄, 하여튼 제대로 된 정권 교체한 다음에 제대로 된 내란 특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한덕수 얘기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한덕수 여러분들 대선 출마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노 코멘트래요. 이딴 놈이 어떻게 대선 관리를 합니까? 안 그래요? 대선에 나가냐 마냐라고 물어보는 놈인데 안 나간다고 얘기를 안 하면서 대선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저는 이걸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로 나옵니까? 만약에 이게 국힘당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덕수는 많은 사람들이 뭐 퇴임 후 로펌에서 뭐 많은 돈을 천만의 말씀, 그건 니네들의 바램이고, 내란 특검 열리면 니들은 전부 윤석열과의 만남이 악연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니들은 다 감옥에 가야 돼. 그쵸? 뭐 한덕수가 그거는 정치 평론가들 잘못 생각하는데, 한덕수, 야,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요? 한덕수가 정권 교체가 되면 국무총리 관두면 대형 로펌 가갖고 수십억을 받으려고 그런 몸값이 부르면 천정부지다, 그런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내란 단죄를 할 건데 무슨 한덕수가 자유롭게 로펌 가갖고 고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인간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난리를 안 내요? 우리는 왜 난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더럽고 치사해도 지금 40일만 참자예요, 지금. 뭐 빅텐트, 한덕수 대망론,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친윤계가 띄우고 온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수사팀 있죠. 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이 김건희가 꼭 조국 수사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공천 주려고 그랬던 김상민 검사 있죠, 전 검사.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를 한다. 총선 때 김건희 공천 개입을 물어보기 위해서 김상민에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니네. 겉으로만 수사하는 척 하는데, 여러분들 심우정이부터 이 사건에서 손 떼야 돼요.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에 증거가 명명백백해도 압수수색 한 번 안 하잖아요, 미친놈들이. 지금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면 윤석열 탄핵 파면된 다음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명태균 사건에 관해서 자료 다 찾고, 안 그래요? 파면됐을 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어야지. 관저에 있을 때 대통령 아니잖아. 관저에 있을 때 대통령 아니면 그냥 민간인이잖아. 그때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그런 걸로 바로 압수수색하고 바로 수사 의지가 있었으면 해야죠. 증거가 명백해도 김건희 수사, 윤석열 수사 하는 척, 다 심우정이가 뒤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명태균 수사, 김건희 수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어설프게 해갖고 나중에 공소 유지가 어렵게 만들지 말고.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란의 단죄는 정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설 거지만 끝까지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진짜 보여줘야 되고,
내란의 단죄는 민주주의가 승리한다고 반드시 기록에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5.18 그런 아픈 역사들 같이 응? 쿠데타를 일으킨 놈들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대표적인 게 한덕수예요. 그렇죠? 나는 언론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덕수가 이번에 국무총리 한 다음에 밖에 나가면 뭐 한미 통상 전문가로서 몸값이 천정부지다. 왜 벌써부터 그딴 얘기를 합니까? 한덕수는 내란 혐의의 피의자고 범죄자예요. 정상적으로 정치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한덕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덕수는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특검해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무슨 한덕수가 로펌에 가갖고 수백억을 받고 부른 제발 그런 나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내란 사범이나 이쪽에서는 사면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음 주면 여러분들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도 끝납니다. 토요일 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일요일 날 일산 킨텍스,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 나오면 시간 잘 가죠. 이제 사전 투표 이제 한 39일 정도,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은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